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AI 붐과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맞물린 결과겠죠. 반도체 투톱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연 국내 증시에도 기대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실적 결과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고요. 산업인류학연구소 박준영 소장, 또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전반적인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계속 의미 있는 기록들, 숫자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서 코스피도 5,100, 이제 5,000 아닙니다. 코스닥도 1,100, 1,000 아닙니다.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이거 말 잘해야 돼. 이게 예, 자칫 숫자 잘못 얘기하면은 이제 한 달이 지난 거 얘기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시장의 상승세가 올해 새해 들어와서도 끊이지가 않네요, 이한수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두 가지 요인을 보고 있어요. 가장 큰 게 국내 이제 뭐 반도체 업종이 글로벌 경쟁력이 워낙 좋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AI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 거기다가 우주항공 마지막에는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까지 이런 전반적으로 글로벌 선순환 사이클을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저희가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까지만 해도 일단은 대형주, 특히 5대 그룹 위주로 이 해당 업종들이 다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일단은 시장을 끌고 왔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먼저 자금을 쏟아붓는 경향이었다면은 이게 한 텀 이제 지나고 나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 이제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단으로 다시 이제 매기가 또 순환이 또 들어가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는 기관하고 또 개인이 매수를 이어가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 증시가 잘 되는 집구석이다. 네. 계속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집구석에는 누구나 다 기웃거리거든요. 외국인도 지금 계속 기웃거리고 있고 그 집안에 있는 뭐 가족들 너무 화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선순환이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러한 트렌드가 당분간 꺼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 보면은 계속 뭐 저희가 저는 뭐 지난번 나왔을 때 한 6천 정도 코스피 상향 조정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도 일단은 뭐 1,300 정도는 저희가 일단은 뭐 먼저 거기까지 목표를 한번 놓고 보셔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행복해. 증권사도 분위기 좋죠.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연구원님도 지금 증권사 분들도 이제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으시니까. 사실 리서치 좋은 센터 성과급 같은 경우는 받으셨겠습니다. 성과급이 그렇게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이고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포트가 돈에 영향받지 않게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뭐 성과급은 보다는 기본급 위주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성과급을 받게 되면 그래도 좋으시죠? 그게 좋습니다.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이 올라서 이런저런 이제 훈훈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분위기가 좋으시고 택시만 타도 사실 요즘에 주식 물어보시는 기사님들도 꽤 많이 계세요. 이런 얘기하죠. 택시 기사님들이 이제 주식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 지금이 화랑이구나.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식당에 일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속 손님 올 때마다 주식 얘기를 하세요. 요즘 그 정도입니다. 그 선두에 선 게 사실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투톱, 대형주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사실상 뭐 견인해 가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겠고 그 결과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는데요. 뭐 예상한 대로 뭐 역대 최대 실적,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직에 계실 때 그런 실적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실제로 뭐 역사적인 스타일 상황이 맞는 것 같고 뭐 저 숫자 아주 외워버렸습니다. 974758 하이닉스가 97조 매출에 47조 영업이익률이 58%. 그다음에 이제 2016 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20조 원 어떤 반도체가 16조 원.
이 정도 실적이거든요. 네. 일단 뭐 제가 아는 지인들은 지금 이제 난리가 났죠. 삼성전자는 이제 보너스가 한 48% 나온다 그래서 뭐 2천만 원 정도 넘을 거고요. 하이닉스는 뭐 신입사원 연봉이 2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뭐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게 방송 들으신 분께는 일단 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조직적 역량을 더 덧붙여가지고 지금 이 라인 내에서는 실제 풀캐파 아주 그냥 공장이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또 아시겠지만 소위 뭐 D램 거지들해가지고 빅테크 회사들이 다 지금 동탄에 숙소 잡고 있어가지고 예, 우리 저 아시겠지만 우리 외국 분들께서 다들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팟 가격이라고 그러죠. 지금 D램 가격은 우리 잘 나오지만은 한 9배 정도 올랐다고 하거든요. 기존 대비해서. 근데 지금 스팟 가격이라고 해서 급피하는 거는 그냥 가격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계약을 하면 더 웃돈을 주고서라도. 네, 15배도 있기도 하고요. 15배. 네,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소위 뭐 장기 계약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급하니까 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 먼저 드릴게요 하면은 그게 이익이 너무 올라가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올해 그다음에 내년 일정 부분까지는 이미 다 팔려 있다. 팔렸는데 얼마나 더 비싸게 팔까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비명이군요. 또 좀 말씀 들으니까 혹시 이쪽이 갑질 느껴지고 농담입니다만 그만큼 지금 반도체 아시겠지만. 메모리 사이클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이겠죠. 자, 실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인라인하게 나왔다, 가격이 기대치만큼 나왔다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내년,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실적으로 통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런 쪽에서 더 좀 좋은 신호라고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증권사 중에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올해 영업이익 180조까지 부르는 데도 있고 SK 하이닉스까지는 같은 경우는 150조까지는 부르는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레벨을 높이더라도 이걸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님께서 그런 스팟 가격이 오르니까 계약 가격들이 꾸준하게 올라갈 거로 전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영업이익 100조 시대 두 기업이 모두 다 이렇게 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80조 아까 영업이익 말씀. 예, 2배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1년 사이에? 아니, 4배죠. 네 배. 4배죠. 죄송합니다. 예, 4배죠. 40조 원이니까. 예. 예. 보통 3배 정도 생각하는 그럼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스팟 가격 막 14배 막 그렇게 했다는 게 네.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한수 대표님. 네, 저도 지금 사실 마찬가지 연구원님과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 오늘 나온 거,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뭐 조금 더 어제 밤에 또 이렇게 늦게 또 저녁 때 또 발표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다른 거보다 4분기 실적을 갖고 올해 2026년도를 사실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만큼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뭐 19조 원, 삼성전자 20조 원 분기에 이 정도 났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텀이죠. 뭐 분기에 똑같이 4번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80조 원에서 100조 원은 양 회사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뭐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HBM3, HBM4까지 양산 들어가고 그다음에 파운드리까지 들어간다면 뭐 180조도 세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레거시뿐만 아니라 HBM4가 양산 들어가면서 가격까지 지금 인상이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뭐 140조 이상 뭐 볼 수 있고 그런데 뭐 사실 저는 상단보다는 일단 하단이 최소한 이번 4분기에 한 4번 정도를 찍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렇게만 해도 사실 올해죠 2026년도 주가가 충분히 저희가 이제 한 100%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한 걸 갖고 올해 2026년도 추정 PER을 해보니까 지금 한 10배밖에 안 돼요. 뭐 최소한 18배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은 네. 주가가 한 배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포인트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미 이제 잠정 실적 나온 걸 갖고 올해 PER을 추정해 보니까 여기 10배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면 뭐 PER 보통 한 20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수익률 100% 나올 수 있겠다. 그렇다 보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리서치 하우스들이 좀 강하게 끌어올렸지만 목표 주가를 한 몇 주 전만 해도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특히 뭐 맥코리아든지 JP 모건 스탠리들이 삼성전자 뭐 한 25만 원, SK 하이닉스 120만 원 불렀을 때 이거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계 리서치들이 먼저 한국의 시장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먼저 전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50만 원 목표 주가 제시되면서 또 한 번 증권가가 또
술렁이었다고 해야 되나? 예. 자, 지금 다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 탑 1, 2가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이니까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낙수 효과도 많았으면 좋겠고 고용도 많이 하고 주식도 많이 올라서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슈퍼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 행복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거냐? 미리 좀 내다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 내년 뭐 더 많이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네. 역대 호황기와 비교해봐서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역대 호황기라고 해서 뭐 어떤 분 닷컴 버블도 얘기하시고 뭐 저는 이제 지금 닷컴 버블하고 모바일 혁명 혹은 PC 혁명이랑 닷컴 버블이 같이 왔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요새 용어로 보자면 인프라형 AI라고 하는 게 이제 닷컴 같은 네트워크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기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차가 거의 없이 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기존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보통 저희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를 보통 2천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를 보통 4천억 달러, 1대2로 보통 얘기하죠. 6천억 달러 하는데 이번에 트랜스포트 같은 전문 그 반도체 이 전망하는 데서 보시면 2천억 달러가 메모리가 2배로 늘 거다 올해. 4천억 달러까지 2배를 얘기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2027년 정도에는 그것에 50%늘 거다. 그러니까 이제 5천억 달러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랑 보통 1대2가 이제 아주 심각하게 되면 1대1까지 돼 버리는 5대5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 자체가 이 메모리를 전혀 달리 봐야 되는 거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이 특히 서구에서나 대만에서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거의 70% 이상 가지고 있고 이 마이크론만 일부 있는 편인데 거기에 이익이 지금 이런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이 폭풍이 두 개가 같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메모리가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올라온다. 근데 거기에 수혜가 우리나라가 있다. 그다음에 그게 27년도까지는 거의 26년 올해는 작년 대비 100% 성장. 내년에 50% 성장 이런 게 예상되고 있고 뭐 더 심한 데도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게 뭐 가시화된 숫자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영호님은 이 호황이 언제까지 갈 거? 일단 같으세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나 소버레 AI 같은 투자들 이런 것들이 2028년쯤에 피크를 칠 수 있다라는 기대 좀 전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2028년 피크다. 예. 그렇다면 그러면은, 네, 2027년쯤에는 약간 우려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2년 전부터 우려를 보이는 경향은 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한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우리 닷컴 버블 시대 때 얼만큼 투자가 일어났냐를 보면 한 8, 9년 정도의 투자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8, 9년 있었고 GDP 규모로 대비했을 때 1%포인트 정도의 그 상승이 발생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AI 많이 본 것 같지만 사실 투자가 2년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본다면 과거에 8년 이상 그렇게 빅 사이클이 나타났던 닷컴 버블 시대와 비교한다면 아직 기간도 짧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GDP 대비 규모 지금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엄청난 투자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금액이 커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 GDP 대비했을 때는 사실 크지가 않거든요. 네. 닷컴 버블 당시와 비교한다면 그 규모도 작습니다. 사실은 GDP 네. 대비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기간도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고 규모도 닷컴 버블 시대에 비하면 훨씬 작다라는 점에서 사이클이 최소한 2년 이상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정도를 이제 미니멈으로 보신 겁니다. 예, 이제는. 맞습니다. 최소한으로 보신 거고 이한수 대표님. 전 좀 더 세게 부를게요. 저는 한뭐 수치를 본다면 한 5년 정도는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좀 땀보다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이제 지금이 이제 글로벌 AI 산업이거든요.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만의 산업이 아니라 한국만의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AI 산업인데 그게 뭐 라지 랭귀지 모델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피지컬 AI, 자율주행, 뭐 우주 항공 이런 쪽으로 계속 뻗어나갈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 보면은 글로벌 AI 산업이 인프라가 언제까지 저는 구축을 해야 될까? 지금이 초기 단계라고 보면 저는 최소한 한 3, 4년은 더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다른 나라도 해야 되니까 미국만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기에서 결국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저희만 반도체 회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뭐 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국도 화홍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SMIC, 그다음에 쿵푸 마이크론, 뭐 중국 양쯔 메모리지, 중국도 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 왔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는 다른 것보다 이것을 지금 감안해서 각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설비 투자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갔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계획된 걸 그냥 몇 개만 보면 삼성전자 지금 5년 투자 계획으로 450조 원 2030년까지 쏟아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128조 원.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5년 투자 계획으로 300조 원 지금 미국에 8개 첨단 공장 만드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키옥시아도 지금 낸드 플래시 2028년까지 생산량 2배 증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캐퍼를 딱 늘렸는데 이때부터 만약에 공급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사실 가동률이 안 올라가고 회사가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든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그런 사이클을 감안해서 지금 풀로 이렇게 캐퍼를 딱 높이는 게 한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 2030년까지는 충분히 공급 쪽에서는 쇼티지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 갖고, 최근에 낸드 플래시 가격도 지금 삼성전자가 100% 올리고 있고, 메모리도 80, LPDDR도 한 80% 지금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10%, 20% 아니고 80%예요.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공급의 쇼티지가 얼만큼 크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공급의 쇼티지를 앞으로 수요는 스톱된 게 아니라 더 늘어날 거란 말이죠. 공급 쇼티지는 더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최소한 한 5년 정도 이 공급 사이클에 맞춰갖고 아마 시장이 지금 공급자 시장이니까요. 네. 더 강세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을 확 늘리지 않죠. 되게 타이트하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3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 판을 누구도 깨고 싶지 않은 뭔가 맞습니다. 암묵적 합의 같은 게 시장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사실 그런 것도 맞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과거를 보면 결국에는 과거에 투자 많이 했다가 망했던 적들이 많다는 거죠. 치킨 게임 게임 하다 한참, 보니까 어깨가 다 네, 그런 화두였죠. 것들이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리는 것에 좀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즐겨가면서 가격 상승을 즐겨가면서 보는 게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TSMC 같이 고객사들이 요즘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고객사를 만나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것들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캐파 증설을 나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 반도체 같은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커머티라고 해서 시장에 찍어 놓고 파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지금은 스페셜티 같이 고객과 대화를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수요를 맞춰서 공급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급사들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 일단 찍어놓고 팔자 이랬던 반면에 지금은 너무나 고객사들이 필요한 거 알고 너희 몇 개 필요한지 다 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과잉 투자가 되지 않는 과정에서 조금씩 투자를 늘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 천천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을 좀 더 꾸준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부상한 이제 아이콘, 반도체 업계의 아이콘이라면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삼성보다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을 선점했고 지금 이 추세가 계속 가고 있죠. 삼성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아차 싶어서 막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제 HBM4 세대는 이게 6세대. 그렇죠. 6세대로 이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의 패권 경쟁은 어떻게 이제 되는 겁니까? 하이닉스가 우위입니까? 아니면 삼성전자의 거침없는 추격입니까? 일단은 그 중에서 둘 다 맞는 말인데 네. 추격이 더 심할 것이라고 그런 게 저는 이제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저러 특히 기사가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HBM4 승인을 했다느니 SK하이닉스를 70%를 내가 가져갔다는 이런 얘기 네.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일단 기술력이라고 하는 그 제품의 성능은 삼성이 좀 앞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삼성이 이번에 어떤 느낌이냐면 절치부심해서 명품 만들자 이런 다짐을 가졌었어요. 삼성이 앞섰다고. 기술이. 네, 기술력. HBM4에 대한 품질 성능입니다. 네, 요거는 실제로 앞섰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송 많이 들고 청취자분 아시겠지만은 그 단품이라고 하는 것도 더 좋은 걸 썼고, 네, 그러니까 전력의 소비가 덜 돼서 발열이 줄어들었고, 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그럼 역전했네. 역전은 맞습니다. 근데 역전 여부가 이게 이제 하이닉스가 그래서 안 됐냐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이게 태소 미세 조절을 들고 있고, 근데 HBM4가 언제 팔리냐면은 실제로 2분기 끝나고 3분기 들어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HBM이 들어가는 루빈 칩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엔비디아로서는 계속 조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일 것이고 앞서서 얘기하셨다시피 중요한 거는 HBM4를 만들 때 이 두 회사는 일단은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비슷하다고 본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힘을 쓰고 스펙을 올렸던 삼성전자가 성능은 좋은 것 같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못 팔 정도는 당연히 아니다. 이런 상황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생각까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입니다. 이건 의견을 좀 다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소장님이 삼성전자 출신이어서 하루도 안으로 약간 부수가 있어서 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뭐 일단 뉴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뭐 6세대 HBM4에 대해서는 뭐 시간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 두 가지 요인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삼성전자가 먼저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먼저 하는데. 보통 1년치 수주를 보통 잡아오거든요. 잡아오는데 SK 하이닉스가 그 1년치 수주의 70%를 받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서 한 50% 받을 걸로 예상했는데 70%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얘기입니다. 먼저 지금 삼성전자가 납품은 할 수가 있지만은 소규모의 물량을 그다음부터 대규모 물량이 들어간 것은 그다음은 사실 SK 하이닉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뭐 SK HBM4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기존의 HBM3 공장을 뭐 재설계를 한다던가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아니면 신규로 이제 공장 라인을 깔 수도 있는데 양쪽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SK 하이닉스가 지금 더 유리하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이를 갈았어요. 뭐 기술적으로 이를 갈았는데 네. 문제는 지금 힘이 너무 분산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뜻입니까?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4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네. 이걸 해야지 뭐 사실 자기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갖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레거시 반도체도 너무 좋아요. 전선이 넓다. 그렇죠. 그다음에 파운더리도 있어요. HBM도 있어요. 지금 세계 전선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 처음에 작년 한 11월 달, 12월 달 사실 깐부 치킨 회동 있을 때 네. 가장 큰 얘기가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젠슨왕 대표가 너무 급해서 왔다. 왜? 삼성전자가 HBM4를 안 만들려고 그런다. 굳이 반도체하고 파운드리 지금 막 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HBM4까지 막 가갖고 비용 들여갖고 이거 해갖고 1년, 2년 후에 수익을 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소문까지 있어갖고 젠순왕 대표가 너무 급하게 HBM4를 생산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고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날라왔다는 소문까지 있어갖고 치킨 맥주 먹으면서 그 얘기를 그러면서 본인이 돈을 안 내고 왔다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좀 그런 거죠. 돈은 또 뜬금없이 현대차 현대차 회장이 냈는데 네. 그래서 저 이렇게 본다라고는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고 그렇다고 삼성전자는 조금 전선이 여러 개 지금 내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SK 하이닉스가 그 비중을 다 찾아오지 않을까. 지금 뭐 3분기 HBM3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 54% 정도 나왔고요.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20에서 한 19%씩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아마 이제 HBM4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한 70% 기존의 그 점유율을 다시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품 스펙 자체는 삼성전자 HBM4가 더 높을 수 있어도 시장 점유율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원래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증권가에서는 주식가로 얘기하다 보니까 주가로 측면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좀 더 HBM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네. 반대로 삼성전자는 이런 레거시 디램 쪽에서 다른 쪽에서 더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가격적인 흐름이. 그래서 보통 레거시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일 때 삼성전자가 좀 더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있고 SK 하이닉스가 좀 HBM들이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SK 하이닉스가 좀 더 좋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결국 시장에서는 가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좀 더 디램 잘하는 회사, 그런 소위 말 레거시 반도체 잘하는 회사. 레거시 반도체도 워낙 부족하잖아요. 요즘 메모리 반도체가 그런 거에 부족하다 보니까 그럴 때 혜택 보는 건 삼성전자라고 보는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HBM 워낙 잘하는 회사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다 지금 부족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기 때문에 네. 둘 다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한쪽이 SK 하이닉스가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에게 아주 안 좋냐? 다른 걸 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는 꼭 SK 하이닉스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둘 다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 보완 설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투자자분들께서 더 정확히 아시는 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재설계하고 생산을 좀 나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재설계 여부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공정이나 생산 장비랑은 상관은 없습니다.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배선을 달리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전작가 분들이 요렇게 여기다 전압을 더 인가한다든지 그래서 여기는 이 설계도 영역이기 때문에 생산하고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생산했었을 때의 이 공정 장비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미 다 사놨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말 때 아시겠지만 인벤토리 비용으로 되게 많이 그 마이너스 이익이 있었어요. 그때가 뭐냐면 HBM3E가 잘 될 줄 알고 생산했던 거 그것들의 재고가 되게 많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이미 생산 캐파는 많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생산 캐파에 따른 투자 비용 같은 경우는 두 회사가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다. 떨어냈다. 혹은 거기에 이번에 신규 투자가 들어가는 건 공통적일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일단은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싸게 팔 것 같긴 합니다. 당연스럽게 그건 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근데 이 추격했을 때 과연 우리 대표님 얘기하시피 이 계속 이 격차, 맞아요. 60대 20 같은 격차가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이거 올라갈 것이냐. 근데 저는 이제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연말 정도 됐을 때는 한 50대 한 35 정도, 50 많으면 50대 한 40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돼서 전 그래서 앞쪽 뭐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술적인 걸로 좀 굽셔도 됩니다. 여기저기. 이거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AI향 반도체 칩들도 이제 ASIC 맞춤형 반도체 쪽으로 이제 그렇죠. 계속 가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파운드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그럼요. 부각이 될 텐데 네. 삼성전자 아프 손가락 파운드리는 어떻습니까? 올해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다. 예, 이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테슬라의 수주가 올해 연결되지는 않고요. 테일러라고 하는 미국 테일러 팹이 공장, 내년 정도 아니 올해 한 4분기 정도 때부터 아마도 이제 캐파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럼 가장 큰 건 뭐냐? 바로 S26이죠. S26이 바로 이제 아마도 엑시노스가 쓰일 거고, 그러면 그동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반도체 사업부에서는 이제 반도체 쪽 DS 부문에서는 시스템 LSI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사업부 자체가 매출이 올라가고 과등이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핸드폰 사업부의 이익 그 원가가 떨어질 겁니다. 퀄컴 칩을 안 쓰기 때문에, 퀄컴 칩을 쓰더라도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미 약간 올해는 가장 목표는 적자의 흑자 전환 같은 것들은 가장 큰 건 S26 엑시노스다. 네, 그다음 나머지 것들이 빠른 거는 이제 소니 쪽에서 이제 소니가 원래 많이 했던 CIS죠. 원래 이제 저쪽 텍사스의 어스틴이라고 기존의 팹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주는 카메라 쪽은 이미 괜찮을 것 같다. 방금 컨퍼런스 콜에도 보시면은 그 카메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CIS 쪽에서 이미 매출이 괜찮을 것 같다 나와서 그쪽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빅테크 수주들이 된다면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정도.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 같은 게 파운드리 목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내년에는 실제로 퀄컴 같은 회사들이 수주가 온다면 그때 이제 전혀 다른 게임이 오지 않을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직 반도체가 나와서 맞춤형 HBM, 소위 파운드리형 HBM을 해달라고 나왔을 때는 거기는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삼성이 좀 더 토탈 솔루션 할 수 있겠다. 이건 좀 굉장히 기대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TSMC는 넘사벽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의미 있는 추격자로서 이제 2위 자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결국 네. 이제 빅테크들의 수주를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 테슬라는 한번 발표가 났죠. 최근 이제 구글 TPU라든지 아니면 브로드컴 같이 이제 이런 쪽의 수요를 가져오면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점유율 상승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증권가에서는 사실 삼성전자 주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 파운드리가 늘 마이너스적 요소였는데 맞습니다. 저거 올해 좀 바뀔 거라고 보세요? 조금은 개선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대표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첫 번째로 그런 전체적으로 메모리와 함께 만드는 그런 제품들, 이런 쪽에서는 파운더리가 메모리를 같이 하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훨씬 좋은 제품들, 소위 말하는 효율성이 있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피지컬 AI 같은 경우도, 설중에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메모리 효율성, 메모리와 얼마나 잘 또 소통하고 또 전략 소용, 뭐 효율성도 얼마나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 같은 파운더리를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뭐 한 번에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첫 번째로 보는 것 같고요. 특히 두 번째로 봤을 때 뭐 시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지정학적 우려를 조금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만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트럼프가 각자 도생의 시대, 뭐 돈노 독트린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에만 신경을 쓰겠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런 IT, 빅테크 회사들 입장에서도 결국에 대만에서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인텔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는 것이 결국에 이런 반도체 이런 그런 밸류 체인에서 너무 TSMC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그 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인텔에 투자하는 이유인데 우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하나의 대안책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또한 조금은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 뭐 16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파운드리가 본궤도에 다시 올라선다면 이거 더 플러스 알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걸 합쳤을 경우가 얘기했듯이 이제 뭐 140조 원 영업이 그것까지 보는 거고요. 이제 그게 빠졌을 경우는 사실 한 뭐 80조 원에서 100조 원 정도 보는 게 저는 지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올해죠, 작년이죠, 2025년도 하반기에 파운드리 가동률이 50%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것도 40% 끌어올린 게 50%예요. 그러니까 공장 반은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7, 8년 전에 보면 글로벌 파운드리 쪽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한 18%, 19%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한 9에서 8%거든요. 그러니까 반이 노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것은 저도 이제 뭐 투자가 입장에서 본다라고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를 사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파운드리 쪽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제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이제 양산할 거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하자마자 바로 테슬라 제품을 이제 만들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제가 인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인텔이 애리조나에다가 1,000억 달러 넣어갖고 뭐 1.4원짜리 공장 만들었는데 안 팔렸어요. 처음에 워낙 안 팔렸어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리프탄 CEO가 들어오면서 일단 고객사들한테 신뢰 구축을 먼저 했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과연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정부 지원 요청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점유율을 지금 5% 정도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렸고 그다음에 수율을 또 최대한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을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저 똑같은 케이스라고 봐요. 일단은 테슬라 제품을 만들면서 한두 달 정도 지나서 테슬라 어떤 만족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고객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가 됐든 약간 이제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이제 국제 리스크가 이제 또 포함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율까지 좀 끌어올려 줘야 그래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투자가분들도 그럼 파운드리도 앞으로 이제 흑자로서 영업이익 흑자로서 계속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냥 가장 바닥인 뭐 80조 원이 아니라 뭐 140조, 150조까지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을 여기서 사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 갖고 일단은 파운드리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공장 만들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봐야 그래야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TSMC의 70% 이 아성을 좀 뚫고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반도체 호황인데 이제 대형주들 종합반도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만 했는데 이제 우리 생태계 이루고 있는 이제 소부장들 있잖아요. 그렇죠. 1차, 2차, 3차 벤더사들 또 같이 좀 지금의 호황에 얼마나 올라타고 있는지 낙수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상대적으로 아까 이제 공급을 확 늘리고 있지는 않아서 그리고 이제 기존 장비들 업그레이드하는 정도로만 쓰면 조금 지금 이 호황에 그렇죠. 우리 소부장들은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요.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이제 디램 단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갑작스러운 이익을 얻었기도 했고 그게 감사한 효과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확인된 바로는 작년도 한 중반부부터 해가지고 이제 풀캐파가 돌아갔고 이제 라인 건설 계획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처럼 사이클 와서 바로 소부장 투자한다 이건 아닌 거는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기간들 봤을 때 현재 예상되는 거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7년도 2월 정도에 이 용인 1단지가 이제 실제로 가동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한 상반기 끝날 때쯤부터 이제 장비 캐파가 이제 매출이 시작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올해 말 정도에는 이제 라인 되기 전에 보통 소재산 보통 한 2개월 전부터 매출 시작되거든요.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P5 이런 것들이 이제 지어진다입니다. 근데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장비가 들어갈 때 꽤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요. 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27년도 2월 달에 용인 1단지 연다.
그럼 그거 6개월 전부터 장비 매출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얘기하다시피 뭐 개조나 아니면 새로운 신규의 라인의 캐파에서 조금의 신규 어떤 매출은 있겠지만 아주 크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나는 이제 소부장에서 이제 장비는 이 6개월 정도 전에 매출이 있는데 부품과 소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한 2개월 정도 전부터 라인이 가동이 많이 되면 이제 매출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게 네. 됩니다. 제가 지금 영원님께는 그 질문 드리고 싶어요. SK하이닉스 이제 컨콜 통해서 여러 이야기 나왔고 한 것 중에 이제 투자자들 관심의 ADR. 미국 증시 이제 상장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기대감으로 상당히 이제 주가도 좀 반영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온 입장은 보면 원점 재검토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건데 이게 이제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다른 결인 것 같아서요. 시장에서는 ADR을 이제 미국에 상장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받아내서 국내 증시에도 리레이팅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사실 많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자사주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사주를 건드는 것이 사실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것들을 자사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상당히 많은 논란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하면 다른 회사들도 따라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ADR에 들어간다면 사실 좋은 게 훨씬 많겠죠.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미국 대만에서 각권 지수에 있는 지금 TSMC를 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 상장된 ADR TSMC를 보고 있고 그것의 움직임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면 훨씬 밸류에이션이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되면 소위 말하는 그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데 편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는 ETF들 수많은 자금들이 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ADR 상장한다면 상당히 좋은 환경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러한 자사주를 건드는 것에 있어서 상법 개정이나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슈가 계속 나와가지고 질문 드리기 너무 많아서 제가 마음이 급해요. 일단 ADR 이슈는 대표님께도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릴 질문이 있어서. 네. 사실 뭐 양쪽이 누가 수혜를 보냐죠.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주들이 사실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ADR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은 지금 한 2.4%거든요, 지분이. 네. 자사주가 한 1,740만 주인데 이걸 팔게 되면 사실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디애나에 지금 짓고 있는 HBM 신규 공장 자금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상장하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도 가능하고 다음에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될 때 더 유리할 수 있고 여긴 또 회사 가치가 또 사실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먼저 최태원 회장님이 뭐 회사 가치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ADR 상장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또 국내 또 여론이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또 주주 쪽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을 해도 뭐 사실 저는 뭐 큰 적이는 없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공정한 판단을 잘 하셔야죠. 근데 사실 저는 뭐 ADR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회사 가치를 지금 당장 올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HBM4에 대한 입장이 나와서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죠. 다시 한번. 네. 퀄 완료 단계. 퀄 테스트 완료 단계. 그래서 2월부터 양산 출하 예정. 이제 공식화했네요. 그렇네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만 돌았던 이제 맞습니다. 언제 하지? 이제 이게 이제 클리어 됐네. 2월부터 양산. 네. 체제에 들어갔다는 건 다 이제 스탠바이가 됐다는 뜻. 네, 뭐 이미 실제 출하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시겠지만 반도체 웨이퍼가 들어와서 HBM처럼 복잡한 공정은 보통 3개월, 4개월 걸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2월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퀄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상됐었었고, 그래서 이미 뭐 올해 작년 연말 한 11월부터 이미 웨이퍼가 들어가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기에 이 소위 품질이 좋은 제품이 나와서 출하한다는 거는 상당히 파급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표님 얘기했다시피 현재 이것이 당장의 점유율의 변화에는 좀 작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예전에 2년 전에 보시면 HBM3를 하이닉스가 인증받을 때 그때도 네. 업계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훨씬 스펙보다 좋은 걸 냈다. 그래서 승인 받았다는 게 훨씬 업계의 전망이었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으로 봤었을 HBM4로 봤었을 때는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스펙을 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승인을 먼저 받은 것이고 이 초도 효과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외려 기억하시겠지만 업계에서 항상 하이닉스가 먼저 승인 받고 이거를 삼성전자가 몇 개월 안에 쫓아가느냐가 이제 방향이었는데 외려 바꿨다는 얘기는 이 하이닉스가 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그게 아무리 기존의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주도권이 있었더라도 아까 똑같이 가자면 생산성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생산만 더 비싼 걸 파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 삼성전자가 이익을 더 이익을 HBM4에서는 서력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위기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만하지 말아라.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선대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이 샌드위치론을 또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삼성은 이제 그 삼성 경영의 DNA를 몇 가지를 이제 집약을 해보면 위기 경영, 초격차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제 이건희 회장 때 이런 만들어졌던 것들이 요즘에 이재용 회장을 보면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배어나요. 이렇게 회사 상황이 좋은데 다시 한번 위기론을 꺼내 들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 말씀 맞습니다. 숫자만 나아진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럼 진짜 내부의 위기감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보다 확실히 앞선 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거는 경영진도 판단 제대로 하고 있고 예전에는 안 좋았을 때 뭐죠? 경영진은 이런데 임직원들이 다르면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번이 D램 수급에 따라 나아진 거는 맞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운이다. 근데 이게 실제로 HBM4는 이번에 승인을 먼저 받은 건 맞는데 단품으로 보시면 업계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6개월 앞서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여전히 지금 좁혀야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이렇다. 파운드리 얘기했다시피 흑자 전환인 것이지 업계 선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 B2C라고 할 수 있는 DX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번에 슬쩍 보시면은 매출은 40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1조밖에 안 돼요, 이번에 분기에는. 그럼 이건 뭐냐? 실제로 S26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핸드폰 사업 빼고 나머지 영상 디스플레이 가전 쪽은 거의 마이너스에 가깝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피지컬 AI에 뭐 레인도 로보스틱 사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변화가 크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도체는 하던 거를 이제 도전자에서 다시금 이제 원래 1등으로 올라간다가 있고 이것도 숙제고 두 번째로는 이 DX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이게 마지막 기회가 맞는 게 실제 인공지능의 완성품 결국에 기기고요. 기기는 결국에 피지컬 AI이고 삼성전자가 그걸 간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순간 맞는 것 같고 다시금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임직원들이 피곤하긴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열었고요. 온갖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6천 이야기 나오고요. 코스닥은 3천 스닥 이야기 나옵니다.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십니까? 일단 코스피 6천 전망. 지금 증권가에서 무게중심을 어디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 6천까지 하우스에서 내는 하우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5,500부터 6천 사이에 상단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이번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야지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맥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번 강세장을 이끌었던 것은 소위 말하는 2026년 나아가서 2017년 반도체 업종의 이런 영업이익 증익 이쪽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일단락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추가적인 상승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뭐 3월 달에 있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도 조금은 코스피는 존재할 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지수가 쉰다고 해서 증시가 재미없다라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업종은 좀 쉬더라도 만약에 그러면 다른 업종들 순환매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재밌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죠. 최근 1월 달에 들어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에 로봇, 뭐 바이오도 상당히 좋았었고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났을까를 봤을 때 이제 실적 전망치나 이런 것들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 상당히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다른 순환매장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다른 업종들이 상당히 좋았었다. 조선방산도 최근에 좋았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같이 가는 장이 더 좋은 건강한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천을 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반도체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것은 실적 발표라는 게 텀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는 순환매와 키 맞추기가 좀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하신 거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정책 목표를 내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기세가 좋고 기대감이 그렇죠. 뭐 네. 충만해 있다 네.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국내 리서치 하우스 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뭐 연초부터 계속 6천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가장 큰 이유가 지금은 일단 1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하면서 아마 이제 올해 2026년도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딱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잠깐 이제 5천까지 오르는 상황에서는 좀 지수가 좀 이제 횡보할 가능성 크다. 반면에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횡보하면서 아마 4월 달에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아마 2026년도 전반적인 주가 반영이 다시 또 시작되지 않을까. 상승 모멘텀을 받는다면 이때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 이제 계속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데는 뭐 반도체라든지 에너지 밸류체인이라든지 조선방산, 화장품, 엔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데죠. 그러니까 뭐 실적보다는 AI라든지 자율주행, 피지컬 AI, 뭐 우주항공, 제약바이오 사실 이러한 전반적인 업종들이 계속 지금 순환매를 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또 자금이 그렇게 또 딸리는 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2026년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경쟁 있는 이런 업종들이 계속 선순환을 하면서 지수는 분명히 받쳐줄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요 작업이 좀 끝나면은 아마 1분기 실적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올해 전반적인 이제 이익 성장률 어느 정도 나올 건지가 아마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이던스가 나온다 하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다시 또 한 6천을 향해서 지수가 좀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반도체가 끌어온 장은 맞는데 이제 올해 새롭게 이제 라이징 스타가 뭐가 될 거냐라고 본다면 이제 CES를 통해서 피지컬 AI가 떴고 로봇이라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가시화됐다. 그래서 지금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 2023년 그때도 4년까지 아주 로봇주가 각광받다가 좀 작년에 조정 좀 있었고 최근 다시 주목받고 이제 테마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올해는 좀 다를까? 반도체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할 만큼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강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거의 우리나라 영업이익의 좀 증익, 한 3개월 동안 영업이익 증익의 한 90%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네.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구찌가 작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액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꺾이고 반도체 이익이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종목들이 좋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반도체가 가는 과정에서 다른 혜택을 보는 종목 섹터들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한 과거를 보면 강세장이 지속될 때는 보통 주도 업종이 깨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주도 업종이 바뀌지도 않고요. 주도 업종인 반도체는 가져가되 그 과정에서 그런 새로운 섹터들을 발굴하면서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잠시 쉬어가는 과정들 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라는 게 시간의 텀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는 다른 업종들, 최근에 2차 전지도 좋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로봇, 2차 전지 왜 좋았을까를 본다면 반도체가 많이 올랐고 또 영업이익 증익도 거의 다 끝나가니까 다른 섹터를 찾다 보니까 그런 네. 쪽에서 급등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 또한 최근에 개인들의 머니 무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ETF를 통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머니 무브가 발생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섹터 테마 ETF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로봇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장이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주도 업종이 바뀌는 그런 해까지는 저는 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피지컬 AI 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로봇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도 로봇에 해야 되죠.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 같나요?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제 그렇죠. 자회사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삼성전자 본체가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제 확실한 네, 맞습니다. 그 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근데 삼성이 제조업의 삼성인데 결국 로봇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위리죠.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칩 전체 다를 가지고 있는 기기까지 만들 수 있는 전체에서 이제 유일한 회사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다양한 기업들, 특히 이 테슬라랑 연결되어진 어떤
피지컬 AI 쪽에 대해서도 헤드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 네. 서로 이제 이 회사들이 합종 연행을 합니다. 뭐 소위 얘기하는 우리끼리 다 아직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끼리 모일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면 삼성전자는 이걸 포기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기의 팹이나 제조 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로봇을 넣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 아시겠지만 얘기했었던 대표님께서는 깐부 회동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 모르지 않았습니까? 현대차가 왜 꼈었을까? 근데 이제 봤더니 로봇인 거예요, 결국에는. 엔비디아 헤드를 갖고 있는 로봇이다. 네. 삼성전자는 일정 정도의 합종용을 하겠지만 자기의 헤드를 가지고 자기의 기기를 만들려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는 로봇이라고 하는 게 좀만 빨리 온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 자체를 바꿀 수도 있기도 하면서도 반도체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이익이죠. 여러분, 그 로봇 하나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가 500개가 넘거든요. 네, 그러면 전혀 다른 이제 세계가 오기 때문에 예, 그런 게 피지컬 AI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한다 무조건 안 할 수 없다. 그때는 이제 시장 다르겠죠. 이게 이 자동차를 만드는 곳에 쓸 거냐, 아니면 실제 애가 어떤 기기가 될 거냐, 제조업에 쓸 거냐. 이 장소는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일단은 한다. 예, 거기는 이제 서로 간의 경쟁이 있겠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자본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반도체를 포함한 피지컬 AI든 간에 석권이 된다. 석권이 않더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AI 작년에 이제 몇 차례 시장 흔들어 놨던 게 AI 거품론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수익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매개가 이제 피지컬 AI가 새로 이제 부상을 했단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로봇이 또 하나의 대안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올해 이런 AI 거품론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되냐? 잊을만 하면 다시 또 시장을 흔들려고 이제 부상을 하는 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미국하고 저희하고 좀 약간 차별화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AI 산업에서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I 반도체,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AMD를 통해서 AI 반도체를 만들고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구축한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쪽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쪽에서는 뭐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보니까 워낙 회사채도 많이 끌어다 쓰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누가 독점하지 않으면 이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독점해서 살던가 아니면은 독점 못하고 그냥 뭐 밑에 그냥 일부 회사로 돼도 죽고 아니면 뭐 경쟁에서 뒤쳐져도 죽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모르겠다. 일단 회사채로 땡겨서라도 뭐라도 투자를 해보자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AI의 산업의 전반적인 거품론을 이제 창출했다 보면은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 자체가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 피지컬 AI라든지 뭐 우주 항공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체를 갖고 가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에 지금 AI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 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물건을 생산하고 그 물건을 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다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게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가 될 수든지 하여튼 국내 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조금 이제 AI에 대한 거품론이 다르게 좀 접근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분들 많습니다. 기분 좋은 일인데 계속 좋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숫자에만 열광할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위기가 와도 견뎌내고 성장의 혜택은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장 말이죠.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